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대진표가 하나둘 확정되고 있습니다. 이용섭, 강기정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의 리턴 매치가 확정되는 등 광역부터 기초까지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광주시장 경선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이용섭, 강기정 두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서 4년 만에 다시 재대결을 펼칩니다. TV토론 등을 거친 뒤 오는 25일에서 27일 사이에 경선을 진행할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후보자는 강기정, 이용섭 후보이며 2인 경선으로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가 반영되는 국민 참여 경선으로 진행합니다. 광주시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남구와 동구는 오는 18일과 19일 차례대로 TV토론을 진행한 뒤 21일부터 이틀 동안 국민 참여 경선을 진행합니다. 광산구청장 선거구도는 박시종 예비후보의 이의 신청이 최종 기각되면서 재편될 예정이고 서구청장 선거 역시 서대석 청장의 재심 결과에 따라 일정 등이 결정됩니다. 광역의원 선거도 예비후보자들의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청년경쟁 선거구의 경우 내일 컷오프를 발표하고 나머지 선거구는 월요일쯤 컷오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초의원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면접을 진행한 뒤 목요일에 컷오프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청년경쟁 선거구만 내일 컷오프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것은 월요일쯤 광역의원에 대한 경선 진출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2주 안에 최종 후보자들을 모두 결정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후보 경선이 사실상 본선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서만 광주, 광산을 등 전국 11개 지역구를 선정해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에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4인 선거구를 쪼갤 수 있도록 명시한 공직선거법상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38명, 기초의원 정수를 48명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은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4명이 늘어나게 됐지만 광주는 광역 기초의원 모두 변함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광주시민 상주 모임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16분 노란 리본 나무 등 추모 공간이 마련된 광주 북구청 앞 광장에서 문화제가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남구 백운광장과 서구 신암 근린공원에서도 잇따라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5.18 민주광장에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시민 누구나 헌화와 분향을 할 수 있는 시민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세월호가 거치돼 있는 목포신항과 진도 팽목항에서도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증거물인 선체는 8년의 시간을 곳곳에 새긴 채 목포신항에 서 있습니다. 참사 당시 상황과 침몰 원인 등 많은 진실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정성욱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부서장과 함께 세월호 구석구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진상규명 부서장을 맡고 있는 단원고 2학년 7반 정동수 아빠 정성욱입니다. 지금 우리가 올라온 것은 램프를 통해서 올라온 겁니다. 램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이 공간은 D데크, 화물칸, 화물차를 실는 공간입니다. 지금 저희는 타겟실에 들어와 있어요. 차를 조정해 주는 공간입니다. 내인설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 솔밸브입니다. 이 안에 이물질이 껴서 이게 딱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선회를 해서 배가 침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내인설입니다. 다만 여기 내인설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고착이 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이 세월호는 20년이 넘은 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구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수밀문이라는 걸 다 해놓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1시간 40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세월호가 보건성을 잃고 전복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공간은 단원고 남학생들이 있던 객실입니다. 뒤를 돌아보시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있어요. 이 안에서 아이들은 다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뭐하라고 방송을 했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고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 지금 이 객실은 잠수사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한테는 가장 아픈 방이기도 합니다. 이 방 안에서 16명 있다 보니까 다 엉켜 있었어요. 다 엉켜요. 그러니까 잠수사들이 안 풀어지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보러 가야지 라고 얘기하면은 좀 풀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선장실입니다. 불과 선장실과 조타실은 불과 얼마 안 되죠. 근데 선장은 이 공간에 있다가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하니까 팬티바람으로 탈출을 합니다. 이곳은 조류가 우리나라 2번째로 세기 때문에 꼭 선장이 키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선장은 키를 잡지 않았어요. 세월호 외부에 뭔가는 모르지만 충격이 가해졌다는 게 열린안입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게 이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이 스테빌라이저가 원래 각도가 20.5도까지밖에 안 돌아갑니다. 근데 세월호가 올라왔을 때는 50.9도가 돌아가 있던 거예요. 근데 사참위가 이걸 다시 조사하면서 최소한 물속에서 100톤 이상의 힘이 가해져야만이 이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럼 물속에서 100톤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잊혀져 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세월호가 침몰을 했는지, 왜 구하지 않은지를 저희들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 때까지는 좀 잊지 않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을 빅그린 산단으로 옮기는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1조 원이 넘는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공장 부지를 용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가 난색을 표하면서 양측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은 부지 규모가 40만 3천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이 부지를 매각하거나 개발해서 자금을 마련해야만 광주 공장 이전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빅그린 산업단지에 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돼 있지만 부지 매입 자금과 새 공장 시설 비용으로 최소한 1조 2천억 원대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금호타이어 측의 설명입니다. 현재 상태로 매각할 경우 제값을 받을 수 없고 용도를 변경해줘야만 비용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호타이어 측은 부지 용도를 상업 또는 주거용지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성원의 생존권과 광주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가 달린 문제니까 이걸 행정정책 간소화를 좀 통해서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측은 공장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수차례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상태로는 공장 부지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빅그린 산단 가운데 한평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공장 이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 용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광주시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티켓 시비가 휘말릴 수 있고 법률 위반의 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용도가 좀 대규모 물류라든가 교통 요충지로 좀 활용하고 업무 상업지 이제 그런 게 들어와야지 시랑 일단 이야기할 수가 있죠 서로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 문제가 쟁점화될 가능성도 있어서 관련 해법 찾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모양새입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공장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만간 전라남도와 한평군 등과 세부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446명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하루 동안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 등 산발적 감염으로 4,7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순천 900여 명, 여수 800여 명으로
22개 시군에서 5,721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 전남 하루 확진자는 이번 주 초 15,000여 명이 발생하다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10,000명 초반대까지 줄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으로 HDC 현대산업개발에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집행정지한 서울행정법원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학동 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시공을 일삼다 잇따라 붕괴 사고를 일으켜 무고한 시민들을 숨지게 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며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치욕사로 남을 거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법원이 국민들의 안전은 내동댕이 친 채 대형 로펌과 전관 변호사에 놀아났다고 꼬집으며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 공사로 인명피해가 다시 난다면 현산의 불법에 눈감은 법원 역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2019 생존 수영교실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9년 광주시 수영연맹 주관으로 생존 수영교실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수영장 대관료 등 일부 시 보조금이 유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수영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보문복지재단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후원금 1억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보문복지재단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보호 대상 기간이 끝나 홀로서기가 필요한 아동의 홀로서기를 돕는 데 써달라며 지난해 1억 원에 이어 올해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록어린이재단은 이 후원금이 보호 대상 아동들의 첫 살림 지원이나 자격증 취득 지원 비용 등으로 쓰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대병원이 개원한 지 51년을 맞아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조선대병원은 개원 기념식을 열고 40년 근속자 등 모두 7개 분야 131명에게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김경종 병원장은 새 병원 신축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야생 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백두대간을 따라 빠르게 남하함에 따라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양돈 관련 축산 차량의 소독 강화를 위해 시군별로 거점 소독 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양돈 밀집단지 입구에서 출입 차량 소독 필증을 확인하고 차량 하부를 2차 소독하는 통제 초소를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발생 건수가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정남은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나주 노안면의 한 오리 농장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오리 1000여 마리가 폐사하고 전체 건물 11개 동 가운데 4개 동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2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농장에 있는 배전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새벽 시간 상가를 돌며 수백만 원을 훔친 혐의로 25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4시쯤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옷집과 카페 등 2곳에 잇따라 침입해 현금 2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